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성여자대학교 학생홍보팀 빛내미 26기, 바이오공학 전공 20학번 김가영, 사회복지학 전공 20학번 최성빈, 경영학 전공 20학번 한예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학년도 단과대학 통합선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다운 나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부터 보건복지 또는 의료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하려다 보면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것도 주로 그쪽 분야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관심이 있던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학과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동안 다른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다른 분야를 꿈꿔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온 진로가 그렇게 확연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면서 제 진로를 약간 확고히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막 생각해보지도 않은 그런 과도 들어보는 기회가 돼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진로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전공도 들어봄으로써 제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공 탐색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경영학 전공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되게 경쟁률이 높았어요, 경영학 전공이. 그래서 제 성적이 낮은 게 아니었음에도 이게 들어가도 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신청을 해보니까 제 성적이 낮은 편도 아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경영학 전공이 되었으니 후배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사회복지학 전공을 희망했고 현재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이 되었는데요. 저도 예진 씨와 마찬가지로 학구 커뮤니티 공간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조사하는 그런 게시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높은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모두 같은 전공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1, 2학기를 열심히 달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신껏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학한 바이오 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 당시에도 굉장히 경쟁률이 세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바이오 공학 전공에 진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 적성 찾는 데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교과 프로그램 중에 전공 선택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각 전공의 교수님들과 학생회 분들이 나와서 전공에 대해 소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경영학 전공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경영학 전공 디딤돌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무엇을 배우는지 뿐만 아니라 분위기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서 더욱 가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학 전공에 대한 그런 선택을 조금 확고히 하고 싶어서 전공 선택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전공 탐색 강의에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또는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단지 이 전공을 내가 배울지 말지 뿐만이 아니라 또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진로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듯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값지거든요. 최근 사회에 보면은 융합형 인재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굉장히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굉장히 큰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진로가 똑같았기 때문에 나름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상 전공 탐색을 듣고 여러 가지 과를 들어보다 보니까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분야는 또 다른 것도 있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탐색이 알고 보니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다들 공부를 하시느라 되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저희가 듣고 싶은 다양한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자기의 미래를 조금 더 상세하게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캠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알죠.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캠 마일리지를 많이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시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못 받으셨구나.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도움도 되지만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먼저 제1전공은 입학한 단과 대학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시며 제2전공은 유아교육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전공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융합대학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제1전공은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22개의 전공에서 선택이 가능하시며 제2전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아교육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전공의 경우 전공별 배정 인원 내에서 선발되며 제2전공의 경우 전공별 정원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실내 디자인 전공을 제2전공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경영학 전공을 제1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상경 계열을 같이 전공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2전공을 국제통상학 전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공 심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 정부 통계학 전공을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저희가 거친 전공 탐색 과정이 너무 재밌는 전공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전공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1전공과 2전공이 자신이 흥미가 닿는 부분이라면 그것들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심리학 전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2전공을 전공하는 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전공 심화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2전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단과대학 통합 선발에 대한 고민을 저희 빈내미와 나눠보아요. 먼저 이제 전공에 대한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경영학 전공은 지금 한창 사담 단톡이라든지 공지 톡방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1학년 때 아무래도 전공 선택이라는 과정을 함께 거쳐온 만큼 전공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함께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커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사회복지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공 탐색 강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강의에서 만났던 학생들을 다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실제로 전공이 정해졌을 때 이렇게 얼굴을 익혔던 학생들을 다시 만나면서 반가움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아쉬움들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빈내미 26기 김가영, 최성빈, 한예진이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덕성여대에서 만나요.